녹화 꼭 해주시고. 아, 녹화 떴습니다. 네. 네. 저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네, 아유, 맨 뒤쪽으로. 네, 오늘은 인간 유형 2의 3부작의 마지막 시리즈고요. 애니어그램과 밸류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좀 랩업하고 가볼게요. 네, 여태까지 팀이란 무엇인가, 칼륨과 MBTI, 성격 심리학, 빅5, 오션에 대해서 봤는데, 팀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랩업해보면 이 메로디스 벨비라는 교수님이 경영 게임을 하시면서 팀의 조합만 가지고도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서 팀에는 9가지 역할들이 있더라.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팀도 잘 안 되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팀도 잘 안 되고 팀이 잘 되려면 손발이 되어줄 실행자와 함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조자와 자원 탐색가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하는 추진자 조정자 그 외에 아이디어를 평가해줄 판단자와 팀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팀워크 조성자 퀄리티를 높여줄 완결자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융과 MBTI, 성격 심리학과 빅5를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살짝 맛을 본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융도 봤고 프로이트도 봤고 아들러도 잠깐 얘기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인간의 다양한 유형, 외향, 내향, 직관, 감각, 그리고 사고, 감정, 그다음에 판단, 실행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2x2로 해서 16가지 패턴들이 나왔었고 다만 이게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높지 않다라는 비평으로 나왔던 게 이제 요인 분석 방법론,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발견해낸 5가지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ousness, extradition, agreeable, 신경성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러면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의 색깔도 비슷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루지예프와 애니어그램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밸류 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구를 뜻하는 애니어와 도형을 의미하는 그램의 합성어인데요.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데 원과 삼각형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6개의 꼭지점을 갖고 있는 헥사곤이라는 도형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애니어그램의 기원,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습니다. 그리스에서 나왔다. 왜냐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숫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게 뭐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신플라톤 학파 뭐 거기에 있다라는 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의 약간 신비주의인 수피즘으로부터 뭐 계통으로 전수됐다. 유대교주의에서의 신비주의인 뭐 카발라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전수되는 비전, 그리고 지도자에만 알려주는 뭐 지식이었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는데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리하고 소개를 한 사람은 게오르기 구르지예프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틀립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했네요. 아르메니아 태생이고요. 러시아에서 활동을 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성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에 대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유럽이 아닌 동방으로 여행을 다녔고 거기서 이제 이슬람 수피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신성무 되게 성스러운 무용 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와서 1914년 15년 1차 세계대전 전 정도에 이제 그것들을 러시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최초로 정리하고 이제 전파한 사람인데 요 내용을 이 교르제프의 제자들이 서구 세계로 가져와서 이제 퍼뜨렸고 총 3권의 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발견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여담이긴 한데 이분이 되게 영성가이면서 되게 흑마법사라고도 불려서 그 라스푸틴 저희 박근혜 때 유명해진 라스푸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고 현실적으로 되게 많은 뭐 제자들 여성 제자들과의 추문도 있어서 이분이 이 사람이 뭐 성인이냐 아니면 뭐 사기꾼이냐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신성무라는 거 그리고 영성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애니어그램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애니어그램은 인간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힘,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몸에 쏟느냐, 가슴에 쏟느냐, 머리에 쏟느냐에 따라서 총 9가지 유형이고, 몸에 쏟는 유형들이 8번, 9번, 1번, 가슴에 쏟는 유형들이 2번, 3번, 4번, 머리를 쓰는 유형들이 이제 5번, 6번, 7번입니다. 네, 그래서 몸을 쓰는 걸 이제 보통 장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배에 있는 장, 그리고 가슴, 머리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몸을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힘, 행동, 그리고 현재 중시하고 분노, 그다음에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칙, 그리고 무언가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걸 보면서 왜 현대카드에 있었던 예전에 팀장님들이 그렇게 회식을 집착하셨는지 약간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을 쓰시는 분들은 관계,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이분들께는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지난 시간에 약간 곽희님이 말씀하셨던 좀 이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약간 그런 느낌들의 사람들, 현대카드에는 별로 없죠.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스타일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좀 알려고 하고, 뭔가를 모르면 이제 두렵고, 그래서 알려고 해서 논리와 이성을 계속 쓴다.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은 자는 거다. 왜냐하면 머리를 계속 썼기 때문에 쿨다운이 필요해서. 그렇고요. 요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8번, 9번, 1번이 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자라고도 불리고 도전 전문가라고도 불립니다. 어쨌든 어떤 것들을 추진하시는 것들, 정형화되어 있는 캐릭터들이시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들이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자라고 불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몸형이긴 하지만 조화, 화합을 중요시해서 어쨌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다소 느리지만 좀 고집이 세신 그런 스타일이시고, 개혁 전문가, 개혁가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적이고 깐깐하고 퀄리티를 높이시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가슴 유형은 또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슴 유형 같은 경우 이제 협력 전문가, 이분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난 시간에 그 오션에서 어그리어블 하면서 이제 간호사 혹은 뭐 호텔리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성격의 분들이 그런 업무에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성취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을 주로 쓰는데 뭔가 성공을 지향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내고 막 추진하시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그 외에 창조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감정을 쓰는데 좀 감각적이신 분들, 그때 이제 N 얘기 좀 했었죠. 그 신경성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술이랑 창조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분들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 전문가, 사색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계속 쓰시는 그런 스타일이고, 헌신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쓰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성실하고, 다만 이제 융통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열정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쾌활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몸, 머리형, 그다음에 몸, 가슴형, 몸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가슴형, 가슴 머리형, 가슴 몸형. 여기 이제 머리형, 머리 몸형, 머리 가슴형.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번,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사실 원래 이런 이름이 붙어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들이 좀 편향될 수 있어서 이름을 붙이진 않았는데, 숫자로만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렵다 보니까 후대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요거에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성장하는 방향과 퇴화하는 방향들이 좀 있더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취자는 조종자로 갔다가 충성가로 갔다가 조종자로 갔다가 다시 성취자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이건 이제 1을 7로 나누면 나타나는 순환소수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 4, 2, 8, 5, 7, 다시 1 이런 순서로 이제 계속 성장하고 퇴화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뭐 오늘 뭐 모든 디테일을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간 정리하면 제가 이해한 어쨌든 인간 유형에 대해서는 팀이란 무엇인가, MBTI, 오션, 그리고 애니어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뭔가 통합하고 싶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들지 않으세요? 네, 저는 약간 그랬었는데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공유드릴 내용으로 통합을 한번 해봤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간단합니다. MBTI, 애니어그램에 있었던 그림과 굉장히 비슷한데 네, 진, 선, 미. 네, 이거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뭐 네, 제가 다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즈나나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가치, 저희 이제 진선미를 미스 코리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인도 철학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세 개의 가치다라고 했고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네,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물리학의 통일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연계에 이제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네 가지 힘들을 다 통합해 보려고 했어요. 중력, 전기장, 자기장, 핵력장. 네. 근데 실패를 했어요. 네. 대통일장 이론에 의해서 전자기력, 양력, 강력 뒤에 세 개는 통일이 됐는데 네. 중력하고 통일하는 것들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중력은 거시규모에서 나타나는 물리학이고 그다음에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네, 이론이라서 이거 되게 합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고 그 위에 뭐 촉근 이론 뭐 등등등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 통합하려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마음이 약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설명하는 단한가의 이제 법칙 같은 것들을 찾고 싶었던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사실 저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밸류 트라이앵글을 시스템의 통일장 이론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 조직, 유기체 이것들 사실 다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머리, 가슴, 몸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생각에 빠진 이후에 네,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되게 많은 동서고금의 가치 체계들이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철학입니다. 네, 중국 철학에서 말했던 법과, 묵과, 유가는 네, 법과는 당연히 몸, 감시와 처벌, 법이고요. 딱딱한. 묵과는 겸해를 주장했죠. 이 부분이 이제 가슴, 선, 네, 따뜻한 마음. 유가는 그거에 비하면 좀 지식에 가까웠죠. 네, 물론 유가 자체도 돋보기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했던 인의 예지. 뭐 신은 네, 신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제 어진 마음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네,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그다음에 인간은 삶에 살면서 옳은 것, 그리고 상호간의 예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뭐 의견을 주셔도 되고, 혹은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도가에서 말했던 천지인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 입장에서 이제 몸에 해당하는 딱딱한 것이 땅이라고 생각했고 중간 과정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성에 해당하는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천이라고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삼국지에도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장, 덕장, 용장. 네, 덕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유비가 되겠고 용장은 뭐 관우장비가 되겠고 지장은 뭐 조조나 선권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계속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소스가 똑같기 때문이지 않을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돼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 네 이제 아들내미가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네, 전인교육의 삼각 트라이앵글은 지정이, 지덕체, 착하게 슬기롭게 튼튼하게인데요. 네, 이것도 진선미 트라이앵글이랑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다. 동양만 있을까? 서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이제 사람을 남자, 여자, 어린아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네, 성령, 성모가 이제 선에 해당하는 거고, 성자가 이제 미, 성부가 네, 진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여졌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역시 제가 볼 때는 믿음은 네, 머리의 영역이고, 사랑이 가슴의 영역이고, 소망은 결국 이게 실현되는 부분이니까 네, 몸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유대인이 남겨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선행, 자식,
재산이라고 해요. 네, 사실 재산이 머리가 될지 자식이 머리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행이 마음속에 있는 건 분명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 인류학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이건 예전에 제가 기업문화 오디세이에서도 한번 공유 드렸던 것 같은데, 성직자와 전사와 생산자. 네, 여기서 위계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각각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되어야지 한 사회가 잘 운영된다라는 거고, 네,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첫 장을 보면 이제 권력의 3대 원천이 나옵니다. 폭력, 돈, 지식. 네, 이것도 진선미의 매칭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폭력, 처벌, 감시, 법과. 네. 돈과 뭐 물가랑 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랬고,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락강이 말했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머리, 몸, 가슴. 네, 생각을 했고요. 법철학에서 말하는 정의와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도 네, 무엇을 중요하는 게 따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게임도 있어요. 네, 탱딩 힐이라고 부르는데, 네, 몸빵 치는 애들, 치료해주는 애들, 네, 막 마법 쓰는 애들.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지력이 높죠. 네, 마음이 따뜻하고 간호사입니다. 네, 몸빵 치는 애들. 네, 리더십의 3요소가 네, 비전, 영향력, 관리. 이렇게 보시면 네, 리더는 어쨌든 네, 미래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교양에서 말하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은 미래 방향, 미션은 존재 이유니까 가슴속에 있는 것이고요. 핵심 가치는 실제 행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이니까 네, 몸에 배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P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네, 여기에서도 스코프와 퀄리티와 타임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티그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데 네, 업무 범위, 퀄리티,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네, 생존,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 또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네, 예전에 그 지금 현대카드 대표님이시죠? 네,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원가, 가격, 가치의 세 가지 요소를 관계를 구분해 보라고 했었는데 네, 원가가 가격보다 작고 가격이 가치보다 작고 얘가 제일 큽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판매되는 것들도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거, 그것도 이성적으로 개선된 거, 누군가의 욕망을 자극해서 팔리는 것들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성 관련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이 뭔지, 관심사가 어떤 건지, 뭐 적절한 성격은 뭔지, 요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이 잘 맞아야지 네, 스윗 스팟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칭이 되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재미를 삼아 가져왔습니다. 네, 실력과 체력과 매력이 필요하다 임원이 되려면. 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IT 시스템도 이렇게 진화되는 것 같아요. 몸으로서의 IoT와 지능으로서의 AI, 데이터로서의 예. 그때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는 이쪽에 있는 것 같고 AI는 여기 있는 것 같고 된 것 같다. 육하 원칙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지식에 가까운 게 why, what이고 어떻게와 어디서가 네, 선의 영역이고 누가 언제까지 할래 이게 이제 실행의 영역인 네, 몸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니체가 말했던 사자, 어린아이, 낙타도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네, 이게 예전에 그 최 사장님 책이었죠. 네, 11계단에서 잠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제도 마찬가지로 네, 과거, 미션이 여기 있었고 네, 미래, 현재. 네, 몸이 현재고 머리가 미래. 이렇게 되고요. 경영학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 조정 파트, 그 다음에 영업 브랜드, 마케팅, 세일즈, 네, 생산 IT 오퍼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성직자, 전사, 생산자. 네, 결국 요 트라이앵글로 얘기하면 누구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네, 그런 패턴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건 그냥 갖고 와봤어요. 네. 산업혁명이 몸을 대체했다면, 정보혁명이 머리를 대체한다면 앞으로는 무의식혁명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한번 그냥 해봤고요. 네, 심리학에서도 네, 행동주의, 인지심리학, 심층심리학.
그래서 이게 이제 심층 심리학의 삼각형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네, 뭐 약간 다양성 집단을 강조했던 게 이제 네, 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행동주의가 몸, 네, 이 인지 심리학이 약간 지성 이쪽이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들,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봤더니 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네, 여기서부터 진화가 됐어요. 몸부터 진화가 됐고 여기서 이제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공포, 회피, 두려움 그런 감정이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포유류의 뇌, 네, 정서. 사실 개와 고양이도 감정이 있죠. 움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인간은 그 위에 있는 새로운 피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 하여튼 네, 이 트라이앵글이 저한테는 네, 통일장 이론으로 해석이 돼서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고 원래 하기로 했던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24일 날 통합해보려고 막 끄적끄적 쓴 거예요. 네. 하지만 통합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통합을 하려고 했냐? 네. 폴리메스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그때 이제 폴리메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지식의 갈래들을 통합하는 것들, 시스템적인 사고, 네. 지식은 네트워크더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팀. 네, 실행자는 당연히 몸 쪽입니다. 네, 창조자는 머리 쪽이고요. 자원 탐색가는 네, 약간 머리인데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정서 쪽에 가깝고 네, 추진자는 네, 머리와 몸의 중간 정도, 조정자는 이 가운데서 이것들을 조정하시는 분들, 판단자는 이 아이디어가 맞게 틀린지 보시는 분, 팀워크 조정자는 확실히 이쪽이죠. 네, 완결자도 이쪽 몸에서 디테일들을 챙기시는 분들, 전문가는 사실 어디다 둘지 되게 애매했는데 그냥 여기다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제가 뭐에 강점이 있고 뭐에 약점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고 MBTI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이건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머리 쪽이 사고와 지각을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몸 쪽이 감각, 그리고 가슴 쪽이 정서, 그다음에 인터널, 익스터널, 그다음에 인식과 뭐 판단 이렇게 나눴는데 네,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비슷하게 겹쳐요. 네. 그 내향적이고 뭐 감각을 판단하고 뭐 하시는 분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름들이 약간 겹쳐서 그렇고 오션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탐구하는 지성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머리 쪽에 있고 네 우호성 이 부분이 가슴 쪽에 있고 예 성실성 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외향적이냐 혹은 뭐 신경성이 좀 있냐 없냐 맞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머리형, 머리 가슴형, 머리 몸형 뭐 이렇게 배치해봤고 여기도 몸형, 몸 머리형, 몸 가슴형, 가슴형, 가슴 머리형, 가슴 몸형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치면 네, 지저분하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이걸 했고 네, 근데 이걸 내가 나만 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좀 놀라운 건 대한민국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테니지먼트라는 회사고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MBTI 같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의 욕구와 제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 완성 영역이 엄청 없죠. 네, 전 완결성에 대한 욕구도 없고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것들 보시면 뭔가 한 70%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들로 계속 장표들이 구성돼 있죠. 네. 그렇고 제가 사실 동기부여나 외교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가슴 영역, 선 영역이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뭐 그래서 보완하려고 하고 뭐 저의 원래 기질은 또 생각하는 것들 여기가 이제 저의 장점들인데 뭔가 단순하고 뭐 고찰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평가와 창조 부분들이 좀 강점이어서 제가 탐구력이 또 좋지는 않아요. 막 무언가를 막 엄청나게 리서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게 또 저의 네, 내용인데 보시면 욕구 태도에 긍정 없고요, 관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는 되게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거, 너 그것도 모르니 약간 이런 태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폴라이트하게 그다음에 프렌들리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그냥 갈게요. 마지막까지 하시죠. 네. 요건 이제 융이 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모든 거는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많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어떤 점이 부족한지는 알지만 또 그걸 보완하려고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저의 생각들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고, 네, 나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 역사이다. 아마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것들이 저희 무의식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성격은 무의식의 조건에서 발현되기를 갈망한다라는 이제 멘트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지식, 끊겼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화면이 왜 안 넘어가지? 네, 지식인데요. 지식도 네, 밸류 트라이앵글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섭리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지성, 영성, 형성, 이론서, 기술서, 이야기, 지식, 지혜, 도구. 네. 확실히 소설, 뭐 예술 이런 쪽들은 이쪽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지식의 지도. 네. 그랬고 지금으로서는 네, 저는 이게 나침반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네, 범주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네, 뭐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지식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공유해봤고, 네, 여태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만큼 했고 최근에 이거 두 가지를 더 하고 싶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네,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것과 블록체인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디파이, 유대인, 요거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더 공유 드려보고 싶고요. 네, 저의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실 오늘 뭐 디스커션 매터리얼 같은 것들을 만들진 않았어요. 네,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 드리는 것들이 좀 주된 내용이어서 네, 그런 측면으로 준비해 봤으니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최 사장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게요. 의자님,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듯하지만 네네. 그 통섭의 세계로 여기서 저기로 생각지도 못하게 뻗어나가시는데 되게 같이 이해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러게요.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혼자 조용히 책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폴리메스랑도 네, 연결되고. 책을 쓸 자신은 없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유튜브에 기록이 네. 되면 분명히 나중에 이거 이런 아이디어를 네. 그때 내가 냈었지,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라는 기록이 남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럼요.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쌓이면 진짜 나중에 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유튜브 몇 개 해서 라이터를 고용하면 되죠. 원래 자서전 낼 때 라이터 고용해서 옆에서 내가 그냥 그 넋두리 하며 적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부터 새로운 시대니까 이 유튜브 들어보고 한 권짜리 만들 수 있는 사람 채용한다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보이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그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하나의 틀로 꿰어 맞추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고, 그 어디 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책이었는데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어떤 그 최고의 시간들인가? 하여튼 그 소설에 보면은 약간 비슷한 인물이 나와요. 이제 보이자님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끼워 맞추고 싶은 욕구를 가진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걸 상징하는지는 찾아보지 않았으나 아마도 그 소설의 배경이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때였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의 그 사상 체계가 그 인류가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우주의 원리를 이제 이해했다, 파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였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어떤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오, 훌륭하십니다. 특히 이제 왜 트라이앵글인가 했더니 그러네요. 네. 미선님 어떠셨어요? 네. 네. 되게 뭔가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통합을 해보려는 시도가 결국은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런 MBTI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왔었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인 근거가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좀 겹쳐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도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세요. 저잘 저희 저 저번 주에 진짜 죄송한데 항상 듣고 잊어버려요. 아, 그거 MBTI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흥미있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한테 항상 말하기를 항상 똑같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되게 오래 저를 지켜보신 분인데 아 그래요? 항상 근데 아 그래요? 하고 반응 보이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 MBTI가 뭐지? 근데 제 MBTI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딱 보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예요. INTJ예요. 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은 약간 비슷한 걸로 예, 기억이 여기 됩니다. 계신 분들이 다 NT 성향입니다. 네. 이 시간 동안 가고. 네. 동광님도 INTJ 가 NT였다고 했고요. INTJ 어떤 성향이죠? 여기 보면 이제 과학자형이라고도 하고 무언가를 이제 깊게 생각하면서 타임라인 맞춰가면서 뭔가 계속 만들고 잘 관리하시는 이제 그런 형태의 캐릭터인데, 네. 이제 러프한 내용이고 사실 상세한 내용들은 MBTI 가보시면 네, 보실 수 있는데, 네. 과학자 약간 이런 유형으로 과학자 분류됩니다. 인물. 네. NT실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드래곤님도 네, 무조건 근데- NT죠. 네.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이거는 제가 오늘 중 얘기 듣다 보면서 뭐 이제 다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신 거를 이제 제가 조금씩 헝클어가면서 얘기를 엮어보자면 제가 원래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은 아까 이 트라이앵글에서 이제 머리 쪽 내가 실제 머리 쪽에 위치해 있기도 했지만 그쪽을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려오고 있다. 마음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이제 마지막에 나침반 말씀드려서 특히 인상 깊었는데 이 나침반이 그전에 머리 쪽을 이제 정북이라고 딱 가르쳤다면 지금은 조금은 가슴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거 호르몬 때문인가요? 사실 뭐죠? 네. 트로스 저는 이 영역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시스템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것들을 또 했었는데 네. 여기에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강빈님이 켈빈님이 쓰고 싶어하는 소설도 이쪽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인생을 뭐랄까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 산다, 컬러풀하게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추천드리고. 네. 박희님은 어떠세요? 약간 이 머리, 가슴, 몸 우선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도희전님이 말씀하신 트라이앵글인데 머리랑 몸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외인데요? 그럼 가슴 쪽에 오히려 더 근데 예. 그쪽에 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점점 더 가슴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예전엔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 없고 되게 막 그렇지 당신은 타인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과 쉽게 말을 하는지를 조금씩 왠지 모르게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나 너무 놀랐어. 나도 약간 그런데. 그리고 예전보다 내 감성도 풍부해진 것 같고 저는 약간 맞아요. 뭔가 봤을 때 예전에는 되게 냉정하게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더 되게 그 이야기, 그 사건에 좀 예. 너무 빠져가지고 네네. 내 감정을 이입해서 그걸 느끼고 있는 예전엔 그냥 딱 봤다면은 지금은 느낀다?
느낀다.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저를 봐서 근데 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호르몬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약간 아직 그게 왠지는 못 밝혔는데 저는 항상 왜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왜를 아직 밝히지 못했는데 약간 진짜 작년 재작년 얼마 전부터 왜 이렇게 엄마들이 맞아요.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아유, 저 사람 어떡하니? 이러고 되게 감정을 이입해서 얘기하시고 관심을 갖고 모르는 사람이랑도 막 사교적인 얘기를 하고 네. 왜 그런지를 약간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데 마음으로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느낌일까? 맞아요. 저 동의해요. 저 분리배출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번 되게 싱거운 이야기를 네. 거기 가서 다니는 주민들이니까 몇 마디 나누고 오면은 옛날엔 그게 되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막 모자 눌러 쓰고 맞아요. 그냥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배제합니다. 약간 이런 티를 풀풀 내면서 갔는데 지금은 고기도 들고 누구나 눈 마주치면 얘기라도 하려고. 같이 인사하고 네. 경배현 씨랑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경배 씨랑 되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저 차단기 누가 들이받고 갔냐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걸 내가 옛날에 진짜 싫어하던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인데 특히 엄마 모습인데 내가 그러고 있네?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저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변하는 건지는 아직도 못 찾아서 다들 혹시 찾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하나의 클로는 이겁니다. 그 심심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처럼 그냥 시니컬하게 그렇게 지내도 상관이 없다. 물론 옛날에 그래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최근은 뭐가 있냐면 그런 일상의 변주가 좀 그리워요. 그걸 내가 몸이 원하는 걸 느껴요. 그게 너무 삶이 패턴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접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새로움을 접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텅 빈 상태, 백지 상태에서 이 불안감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런 상태였죠. 뭐 저는 이제 나이 어린 젊음은 사실 불안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이제 규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걸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걸 자꾸 저희는 정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집중하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노이즈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낯선 사람, 쓸데없는 사람과 괜히 말을 엮고 뭐 그러기 싫고 귀찮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삶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막 정신없고 막 하루에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 버겁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걸음 떨어서 보면 이 패턴은 사실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결과 어때야 되는지가 부단히 달려가야 하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그걸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못했느냐만 있다 뿐이지 방향성에 있어서의 변수는 그닥 없다. 그리고 내가 방향을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안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마치 그 열차의 레일처럼 열차의 레일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열차의 레일과 같은 존재로 되어 있다. 내가 만약에 이리저리 바꿔버리면 나의 어떤 그런 그 안정성 그리고 항상성에 기대서 계획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분리배출 하러 가서 시달받지 않은 얘기라도 하고 싶은 거죠. 뭔가 그 드라마 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 남자 주인공 조정석이 그 소확행이라고 부르면서 저 그거 자주는 안 봤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조정석은 굉장히 큰 수술을 하는 에이스 직도 의사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 받으러 갔다가 배달하시는 분이랑 농담하고 그런 거 되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오지랖이 넓은 오지랖 사람으로 나오죠. 인턴으로 온 사람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되게 그러니까 사람 좋은 인물인데 굉장히 오지랖 넓은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알 것 같은 거야, 그 마음. 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그 사람은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인간성도 좋고 유능하고 뭐 모든 신변답게 능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 떠나서 노래 잘하고 이것도 다 부럽고 멋진 일이지만 제일 부러웠던 것은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 마음에 굉장히 단시간 안에 침투한다. 또 상대방의 어떤 캐릭터를 빠르게 흡수한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살찌운다. 뭐 그런 느낌을 줘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캐릭터 중에서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 친구들이 여기는 다 좋고 사실 그리고 유토피아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인데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이 다 지치고 또 직장에서도 맘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좋잖아요. 의사들 맞아요. 진짜 힘든 3D 직업이지만 자기들끼리 정말 친하고 막 밴드도 같이 하고 또 서로 엄청 챙겨주고 사실 그거 보면서 되게 대리만족, 힐링 같은 거 느끼긴 했는데 네, 어쨌든 되게 시대에 적절한 우리의 판타지를 잘 맞습니다. 만져준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 달에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시즌 진짜. 나오는구나.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서 눈이 하트 모양 돼 있는 분에게는 꼭 나의 아저씨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요? 나의 아저씨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은 네. 네, 어디서 마지막은 환상들이야? 괜찮잖아요. 네. 나의 아저씨 마지막 두 편만 빼고 14부작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근데 네. 약간 스리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 이제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네. 어떤 의사가 저렇게 친절하냐 막 이러고 저 세상은 환타지라는 걸 아는데 그 환타지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근데 저는 그 막 되게 되도 않는 되게 작은 거지만 정말 오지랖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작은 오지랖을 부리고 낯선 사람이랑 그냥 웃으면서 잠깐 스몰 토크를 하고 이러는 게 되게 나쁘지 않은 경험으로 쌓이다 보니까 다시 그냥 저도 약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뭐랄까 회사에 있는 상사, 동료, 엄마, 뭐 남자친구, 친구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저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딱 지금의 저의 상태만 보고 저도 저분의 상태만 보고 되게 시덥잖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위안이나 좀 스트레스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참- 아니고 서로 영향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맞네. 스몰 토크 되게 말씀 좋으신 것 같아요. 스몰 토크. 이게 그러니까 소확행이 결국 저는 스몰 토크랑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갖춰야겠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아내랑도 이제 둘이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날은 주종이 막걸리였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나는 용건이 없으면은 만나자는 얘기를 못하고 용건이 없으면 전화를 못한다. 저는 약간 그런 사람.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러니까 친구는 고사하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받았는데 다시 콜백을 해야 되는 생각을 열흘 넘게 하다가 그냥 또 타이밍 놓쳤어요. 네, 타이밍 놓쳤어요. 특이하네요. 저도 그런데. 아 진짜? 네. 맙소사.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거는 거죠? 근데 네. 아무리 말해봤자 반대의 사람은 전혀 서로를 맞아. 이해 못해. 맞아요. 그게 왜? 소름,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안 궁금했어? 약간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이걸 빨리 떼내면 좋은데 네. 근데 왜 내가 고민하면서 그 버튼을 못 눌렀을까 생각해보면 무슨 말을 하지? 여기서 멈추는 거야. 어떻게 시작하지? 무슨 말을 하지? 근데 그리고 얘는 왜 했을까? 야, 너 반갑다라고 말을 하고 야, 우리 그때 그랬잖아를 넣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랬던 에피소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요즘 내가 뭐 한다는 얘기를 꺼내고 얘기하는 게 맞아. 왜 굳이 뭐 하러 그러지? 시뮬레이션만 열흘 동안 맞아. 네. 도대체 그냥 옆에서 반대 생각 같으면은 그냥 전화해. 남들도 다 이러는구나. 이게 근데 처음 알았네. 늘 말하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결국 모이다 보니까 이게 평범이 저만 그런 줄 아닌데 알았어요. 이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와. 평범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만 이상한 저는 근데 사람이구나. 너무 이해해요. 저 진짜 너무 그래요. 아니 그냥 전화해서 제 주변에 이런 거 뭐 이렇게 진짜 조종석 같은 캐릭터가 아닌 사람들 그냥 막 전화해요. 막 전화해서 야뭐잘 지내냐 뭐하냐 막 얘기하다 보면 금방 시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용건 없어도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반가우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고 언제 한번 만나자 밥 먹자 술 먹자 한참 얘기하다가 끊으면은 또 그러다 또 잊고 지내다가 또 갑자기 번뜩 생각나면 연락하고 그럼 되지 뭘 그렇게 뭐 인간 세상이 다 무슨 스펙 쌓는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 저는 스르생을 보면서도 조정석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원업이죠, 원업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못하고, 그리고 이 결정적 그 못하게 되는 그 계기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신과 몸이에요. 뭐냐면 육체적으로 내가 되게 활력이 넘치는 상태,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약간 진취적인 상태, 뭔가 막 그 정말 밝은 이제 5월에 이제 그 아침 햇살처럼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상태일 때는 또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그 워너비 모습대로 선뜻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약간 좀 다크한 상황이 있다거나 육체적으로 좀 약간 다운됐다거나 그러면 다 밀어.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서로가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다 밀어요. 근데 항상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모습, 좋은 가면으로 비추려고 하다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 둘씩 미루기 시작하면서 또 원래 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느낌.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진짜 내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저게 좋고 저게 나이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체력이 있을 땐 따라가다가 맞아요. 체력이 없어지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면 다시 나의 원모습으로 돌아오고 다시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평생 이 서클을 돌고 있다가 어느 순간은 굳이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되나? 맞아요. 모습대로 사는 것도 좋잖아 해가지고 정체돼 있다가 아 그래도 조정석을 보면 아 나도 한 번쯤은 하고 다시 갔다가 죽을 때까지 이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내가 보면 난 조정석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 아이유인 거지. 전 사실 나의 아이를 보면서 아이유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난 아이유한테 완전 공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야. 약간 캐릭터가 그리는. 그래서 난 아이유 되게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우선 아이유 팬들에게 굉장히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 그냥 그 캐릭터가 그래서 저는 카톡도 사실 네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쌓여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되게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카톡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걸 절대 못 보는 사람과 그 맞아요. 숫자 떠있는 거. 저는 저도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메일도. 일을 하면서 온 걸 봤는데 속으로는 반갑다. 그러게 오랜만이네 우리 하고 다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고민을 하죠.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뭐라고 말문을 트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을 먼저 해야 될까? 맞아요. 그냥 나이스하게 나도 반갑다라고 하면 될까? 이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고 저 약간 그래요. 맞아요. 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전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근데 또 하면은 티는 안 난대요. 그걸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티가 안 난대요. 네가 그렇게 그걸 어색해하고 싫어하는지 몰랐다. 라고 하는데 약간 좀 에너지를 많이 모았다가 맞아요. 여기다 써야 되는 친구야 하루만 더 기다려줘 에너지를 모을게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성향 평가할 때 답을 자기가 써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내가 바라는 내 모습. 맞아요. 그렇죠. 원어비를 그렇죠. 원래 내 모습. 근데 이거를 과거 해학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행동했던 적도 있고 그냥 생겨먹은 대로 행동한 적도 있고 이제 뒤섞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많이 생각해보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가장 이 자리에서 여기 독서방에서 몇 번 말했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질문은 녹초가 됐을 때 클럽을 가고 싶냐? 아니면 자기 방으로 가고 싶냐? 맞아요. 딱 생각해봐라. 그게 네 성향이다. 네. 아까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잠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중에 수면. 네, 대화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저 지금 힘든 게 지금 후배가 들어와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해주도 않거든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말을 했더니 힘드네요. 뒷발리죠. 네. 그렇죠. 특히 인수인계가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나에겐 전혀 새롭지 않고 재미없는데 그쵸. 상대방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있어요. 남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고. 저는 진짜 저는 대학 다닐 때 과외를 제가 해보면서 느꼈어요. 나는 누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저도요. 과외하면서 난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난 진짜 얘한테도 내가 못할 짓이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내 자식에게는 내가 뭘 가르칠 생각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 보여주는 거지. 절대 뭐라고 터치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랭귀지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가르치는 거야.
근데 정말 또 딱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 저는 보이자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의원님이 못하고요. 항상- 네, 저희 와이프가 좀 어머니. 잘하는데 요즘에 하는 방법은 적절한 선생님을 붙여주는 겁니다. 네. 사교육. 네. 전문가는 많다. 우리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벌고 전문가를 붙여드리자. 왜냐하면 네. 요즘엔 근데 아이들한테 저희 부모의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좀 네. 저희가 배제했던 소외시켰던 탤런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악기를 사줬어요. 악기. 왜냐면 와이프는 디자이너고 저도 약간 이런 사색을 문과생이다 보니까 음악적인 노출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멜로디언도 사주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뭐 도구로서 자극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멋집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잘하는 것을 또 셀렉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미식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맛집을 많이 하는 맛집 데이터 뱅커가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네네. 이 사람 믿고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 그런 것들 맞습니다. 접니다 그게. 아, 그렇습니다. 아,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맛집을 잘 몰라요. 네. 저는 하나 먹으면은 한 2달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먹어요. 아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아 돈가스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 합정역에 있는 사모님 돈가스에 오. 무슨 돈가스 먹고 싶다 이게 정확히 있어요. 그리고 와. 언젠가 이거를 먹어야지 이게 풀려요. 아, 이게 먹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아 마라톤 먹고 싶네 했는데 다음 날인데 아니야 지나갔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먹어야 풀려요. 이렇게.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약간 집요한 타입이죠. 음식 아, 앞에서는. 좋다. 저 진짜 특이한 성향이 있는데 뭔가 중독되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 중독이 없어지기까지 진짜 약간 질리게 아 하는 나를 질리게 네. 만들어요. 꽤 있어요 그런 분들. 네. 뭐 하나 꽂히면은 네. 그거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네.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더 이상 막 보기만 해도 막 신물 날 정도까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굳이 그렇게 하시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 맛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저희와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갔을 때 뭐가 있는지를 보고 오신 분들이죠. 저 항상 이렇게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즌은 그거만 먹고 지금은 뭐예요? 그 책만 보고 지금은 모밀이에요. 시의적절하네요. 네. 몸이 아주 좋죠. 네. 적절하네요.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적이 있는데 떡볶이였거든요. 떡볶이는 안 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양하잖아요. 떡볶이는 또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네요. 술, 담배, 떡볶이는 이제 법으로 금지해야 돼요. 그거는 중독성 너무 강해서. 저는 담배도 폈다고 끊었는데 네. 떡볶이는 좀 어렵더라고요. 우와. 떡볶이 무섭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떡볶이 레시피와 이제 식당들이 있는 거 보면 네. 저는 근데 되게 쓸데없는데 네. 떡볶이 값이 너무 상향 평준화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스스로 네. 떡볶이를 불매하고 있어요. 우리 떡볶이랑 네. 한 1인분에 한 5,000원 언더여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접시에 이렇게 줘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떡볶이지 한 번 시키는데 18,000원이 되는 떡볶이가 떡볶이냐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혼자 떡볶이 불매운동을 하겠다 나 스스로라고. 나는 이 떡볶이 인정할 수 없어. 그렇죠. 옛날에 치킨 인정 못한다고 많이 그러셨어요. 야 치킨이 맞아. 10,000원이 넘는 게 말이 돼? 맞아요. 야 치킨은 밥 먹고 나서 그냥 간식으로 먹는 건데 이게 무슨 밥이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밥보다 더 비싸잖아요. 저희 내 가족 애들 많이 안 먹잖아요. 치킨 한 번 시키면 4만 원이 넘어요. 왜냐면 또 애들 먹고 좋아하는 맛도 있고 그다음에 순살도 맞아요. 있고 막 하다 보면은 사이드도 시켜줘야죠. 네, 치킨 먹는 게 되게 큰 배달 외식하는 느낌으로 다가갔죠. 피자가 더 싸졌네요. 어떤 게요? 피자가 오히려 더 싸진 것 같아요. 맞아요. 피자가 오히려 싸게 먹고 어제 피자 시켜 먹었는데 너무 싸게 나간 거예요. 피자는 뭐 한 번이면 네. 파파존스 막 이런 거 되게 할인이 많이 되고. 네. 동네 피자들이 되게 의외로 맛이 괜찮은 데가 많아서 동네 피자가 훌륭합니다. 네. 동네 피자 훌륭하고요. 치킨도 저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치킨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은 자영업의 지옥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는 충분히 올라왔다. 카페도 그렇죠.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보면 결국은 프랜차이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땡땡 뭐 이런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괜찮더라.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진짜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동네에 그냥 있는 개인 카페, 소규모 개인 카페도 너무 괜찮은 데가 훌륭해요. 많아서 너무 훌륭하죠. 옛날엔 진짜 막 어디 연남동, 핫잖아 이런 핫플에 가서 무슨 카페가 핫하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동네 커피숍도 너무 괜찮은 거야. 맞아요. 그냥 주말에 맞아요. 슬리퍼 끌고 나갈 수 맞아요. 있는 그런데도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시내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저 진짜 옛날에 신촌에 맨날 그 술 먹다가 그 당시엔 저가 되게 이렇게 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조정석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회귀하셨군요. 제가 조정석이었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약간 자존감이 낮을 때는 사회성을 높이고 싶어했다가 뭔가 그냥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한 30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밤을 새는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유일한 음. 24시. 거기 진짜 맛이 없어서 그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맛이 너무 없어서요? 없어서. 이제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또 그게 맛이 없어 그렇지. 요즘은 약간 좀 커피콩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정말 커피를 많이 먹는다. 맞아요. 이 양탄국을 이렇게 우리가 먹는다라는 친구랑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근데 진짜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게 진짜 철광석 안 많아요. 나는데 그 철강에 살아있고 맞아요. 석유 안 나는데 화학에 살아있고 그러면 커피 안 나는데 막 카페들이 너무 진짜 없고 약간 뭐지? 약간 좀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직장인이면 거의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잖아요, 네. 커피를. 그렇게 되죠. 맞아요. 진짜 커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커피도 진짜 좀 상향 편향된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맛없는 커피, 그러니까 진짜 옛날만큼 막 못 먹겠어 이건. 약간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근데 좀 느끼는 게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 그 중에 그 약간 외국 게임이 있었어요. 그 외국 온라인 게임인데 그 외국인들은 그냥 해요. 그냥 자기 식대로 그 게임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뭐 공식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싸움 같은 걸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공식화시켜서 인벤. 네. 네, 그런 인벤을 만들어서 뭔가 이런 공유하고. 한 타입을 한 몇 가지 만들어서 이 타입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만드는 게 공식 약간 정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무슨 뭐 무기를 들고 내리고 이런 타이밍까지 막 실험을 해갖고 막 0. 몇 초 단위로 재서 그 게임을 그냥 표준화 시켰어요. 그쵸. 한국인들이 막 유입하면서. 스타도 저는 뭐 한국인들이 젓가락질을 하니까 마우스를 정벽에 다루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 아니고 결국은 테크예요, 테크. 맞아요. 한국인들은 그 테크를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몇 개의 테크 트리를 놓고서 정말 살인적으로 훈련한 다음에 그걸 경기에 써먹잖아요. 그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으로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자유로운 게 하나 나와서 한번 파장을 일으키면 걔를 잡아먹는 또 테크 트리의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지 한국인이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럴까요 진짜? 왜냐면 절박하게 게임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한 시간. 그러니까 제 추정인데 게임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뭐 학교 수업, 야자, 학원 그 중간에 딱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좀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마치 인디 음악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더라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고 음악을 들어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즐거운 정도 수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좀 검증된 음악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원 차트별로 듣게 되고 뭐 약간 이런 패턴이 있지 않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탤런트가 높은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맞아요. 하신 말씀도 좀 맞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기본적인 캐파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맞아요. 이건 인종차별주의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인종에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네 열심히 음악도 해요. 잘 만들고 맞아요. 뭐든지. 네. 맞아요. 게임도 한국 열심히. 사람이나 네, 저 이거 상상할 때 많이 느꼈어요. 현지인한테 뭐 시키면 제때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 배그 모바일 처음 나왔을 때 배그를 했었는데 하다가 저는 그러니까 게임을 잘 안 하니까 잘 못해요. 근데 뭐 그냥 앞에서는 에이 뭐 질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자기 전에 꼭 네이버에 들어서 찾아봐요. 이 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막 그런 또 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본인의 스킬을 왜 알려주는 거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블로그 찾거나 이럴 때도 뭐 맛집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공유를 해주고 있어. 물론 뭐 광고가 조금 붙고 그러겠지만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할 텐데 사람들은 정말 참 친절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이버 볼 때마다. 맞아요. 좀 그것도 그런 공유의 마음도 우리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리의 독특함이 깨부심을 높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답에 대한 굉장히 그 욕구가 있어요. 정답 욕구. 네. 저는 그거 항상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자주 쓰는 어플 중에 하나가 꽃 이름 알려주는 어플인데 그거요? 맞아요. 모야모라고 네.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모야모를 제가 그 전에 다음 꽃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미지 검색으로 다음이 막 그 수많은 빅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그 꽃의 이름 아주 유사한 거를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어떤 그런 머신러닝의 어떤 그 기술력 한순간에 버리게 만든 게 모야모인데 되게 단순합니다. 꽃 그림 딱 찍어서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줘요. 사람이 보고. 근데 그걸 사람이 보고요? 경쟁적으로 달아줘요. 그거에 답을 달아서 얻는 이익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은 머신러닝을 뛰어넘은 휴먼러닝이네요. 머신러닝 따위 리멤버 같은. 왜냐면 그 아직까지는 그 다음 꽃 검색을 검색했을 때 만족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알려준 꽃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제가 따로 해보면 이 꽃 아닌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데이터가 많이 안 쓰는. 사람이 답을 달아주는데 탁탁탁 1분 안에 답변 딱 등록된 3개만 딱 보면 항상 이게 다 일치를 해요. 제가 어려운 꽃을 검색 안 했나 봐요. 결국 사람이 최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 행위를 할까? 네. 그게 한국의 약간 그 지식인의 답글 달고 싶은 욕망 비슷한 저 걸까? 지식인으로서 항상 그거 했거든요. 왜 네. 이렇게 정성스러운 걸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뭐 맛집 공유 못해서 막 안 다니고 아니 이 사람 취향과 내 취향이 다를 수 있지. 그럼 나만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막 되게 좀 그런 것들 막 내가 뭔가를 알려주고자 영향 인플루언서에 대한 욕구도 되게 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꽃 이름을 알려주는 모야모라는 어플이 또 그 국가에서는 무슨 경신대회에서도 1등한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제작사가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면 꽃 이름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착안을 한 거야. 그러네.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네. 요즘 가장 많이 피는 꽃이 뭔지 아시나요? 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술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없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다들 근데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책하다가 이렇게 꽃 보고 있으면 꼭 와가지고 이거 무슨 꽃이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저희 아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물어봤는데 알려주세요. 그런 어떤 IT적인 컴피티션에 임할 때 나는 이 사람은 사람을 봤다. 당연히 그런 뭐 알고리즘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갈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휴대폰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 게시글 전 답변 달 수 있고 거기에 약간 좀 누가 더 빨리 달고 누가 많이 달고 그걸 좀 스코링하고 랭킹하고 그런 것들 조금만 짜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꽃의 이름이 궁금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사람이 있고 하지만 거의 이 사람들보다 크기가 같거나 약간 작을 정도로 꽃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연결만 시켜줬더니 짜잔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알려줘서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걸까요? 그 욕구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는 건가? 예전에 저 아는 분도 그분은 이게 뭐가 하고 싶냐, 뭐 이직 얘기를 하다가 말씀드렸더니 여쭤봤더니 자기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래요. 남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 너 때문에 내가 기뻐졌어라는 말을 들을 때 자기는 되게 행복하다고 가장. 그래서 되게 저와 반대 성향이 계시네요. 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전 지식인도 가끔 보면서 이렇게까지 장문으로 특히 되게 뭔가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할 때가 있는 게 있잖아요. 가끔 지식인을 보면은. 근데 거기에 정말 엄청 장문의 글을 자살하려던 사람도 이 글을 보면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느껴지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마음을 써서 이 일을 하는 걸 보는데 무슨
이유일까?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조력자이셔서 그래요. 힐러와 군수. 네. 저 이제 1시에 회의가 있어서 네. 아, 예, 맞아요. 오늘은 이제 진짜 맞춰야 될 것 같고 네. 58분인데 시간이 네. 진짜 빨리 가네요 오늘. 오늘은 즐거운 수다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예.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